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2020년이 되면은 이런 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종수조사입니다. 오늘 9월 21일이고요. 날짜를 같이 얘기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날짜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G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한국과 이제 중국의 5G 투자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러니까 시계열로 따지면은 한 이 정도쯤 와 있는 거예요. 중국 5G 상용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남은 이제 일본 상용화 그리고 미국 상용화 남았는데, 일본 상용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본도 5G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5G 확산 전략이라든가 사업화 선언, 그리고 대중화 앞서가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들 알다시피 올림픽이 7월 24일부터 2020년, 이게 그 5G 쪽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일본 입장에서 안타깝게 평창 올림픽이 5G 최초의 어떤 올림픽이 되면서 최초 5G 올림픽이란 타이틀은 뺏겼지만, 아무튼 인텔과 협력을 해가지고 5G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신기술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텔도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대를 가지게 하는데, 인텔 월드올림픽이 하계올림픽에 앞서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떤 거냐면 이제 e스포츠와 뭐 VR, 5G 등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인텔이 선보일 다양한 플랫폼들을 공개를 하는 것이 이제 월드 오픈이에요. 그래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0만 달러 개최를 하면서 굉장히 5G 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평창올림픽 때 그 엄청나게 많은 드론이 그 무인으로 5G를 통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도쿄올림픽에서도 5G NTT 도코모와 협력을 해가지고 5G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새로운 5G 기술을 보여줄지 이제 기대를 크게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어떤 평창올림픽 5G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제 KMW인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한 지금 6,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2배 넘게 올랐고,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로 한 만원 초반대에서 2만원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실적은 거의 나오지 않고 기대감 때문에만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오른 다음에 쫙 빠졌죠. 이게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다지죠. 이것은 다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비추어 봤을 때 도쿄올림픽에서도 이런 5G에 대한 모멘텀이 불면은 이 예전처럼 2배, 지금이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배 넘게 오르진 않겠지만 상당한 그런 시장의 기대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7월 달이죠. 그러니까 7월 달이니까 보통 평창올림픽도 한 3달 전부터 움직였으니까 한 3월 달이나 내년 3월 달이나 4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주식 투자들이 이렇게 먼저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일본의 5G 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중국 제품을 배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제품의 수혜가 되겠죠. 이제 소프트뱅크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일본의 그런 통신사들이 화웨이 제품을 배제를 한다고 했고, NTT 도코모 같은 경우는 2019년 럭비 올림픽이 있었는데 9월 달부터 사전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는 2020년 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일본도 사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KDDI나 소프트뱅크도 2019년에 일부 지역에는 시작을 하지만 2020년 본격적인 시작은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이 지금 5G를 크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50% 이상이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지금 뭐 도로망을 깔아봤자 핸드폰을 바꿀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가 5G 폰을 많이 내놓은 그런 우리나라 시장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아이폰이 나오는 2분기, 3분기가 그 실적이나 어떤 모멘텀의 피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의 5G의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일본에 납품을 하는 일본 통신사랑 협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 아무래도 일본의 통신사들에 납품을 하니까 거기서 간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오이솔루션과 RFHIC나 서준 시스템 등이 삼성을 통해서 간접적인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일본에 납품하는 제품에 오이솔루션에 트랜시버를 납품을 할 수가 있고, RFHIC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일본 수출용 장비에는 RFHIC의 질화 갈륨 증폭기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이러면 당연히 매출이 500에서 1000억 정도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20% 적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KDDI 쪽은 삼성전자 비율이 70%니까 여기에 RFHIC나 이제 오이솔루션의 중계기 트랜시버가 사용이 된다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은 KMW 같은 경우는 이제 노키아와 소프트뱅크랑 협력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키아는 이제 소프트뱅크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글로벌 체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상용 계약이 48건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가 26곳이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SK텔레콤, KT, LG, U+를 비롯해서 T모바일, AT&T 그리고 유럽뿐 아니라 굉장히 중동에서도 많이 노키아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키아 쪽에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KMW에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KMW가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 쪽이랑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노와리스 쪽도 당연히 일본 매출이 한국 다음으로 높은 것이 일본 매출이에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5G가 본격적으로 내년 봄부터 상용화가 된다면은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도 화웨이 제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화웨이 제재 때문에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일본의 KDDI 등 4곳의 통신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를 쓰지 않고 다른 타사 제품들, 비화웨이 제품들을 쓰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내년 봄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달에 도쿄올림픽이 시작이 되니까 3, 4월부터는 이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 뭐 단기 조정이 조금 왔다 그리고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2020년이 되면은 이런 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 땡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멘텀들을 보면서 아주 길게 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저의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차 상승기라고 보고 있는데, 4차 상승기라고 했지만 그 일본의 도쿄올림픽이랑 비슷한 시기에 이런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애플의 5G 핸드폰 출시인데 2분기나 3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은 미국도 5G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5G 경쟁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화웨이 제재를 한 것도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게 뭐겠어요? 이제 5G를 통해서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AI 등의 그런 산업을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G 경쟁에 크게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대가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미국에서 5G 핸드폰이 50% 이상이 애플 기기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년에 5G 애플을 기다리고 있고, 이게 애플이 출시되기 한 몇 달 전부터는 대부분의 상용망들이 많이 깔려 있어야 아무래도 5G 핸드폰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겠고, 그러면은 미국 쪽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혜받을 종목도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 다산네트워크스, 이노와일스, KMW고, 간접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오이솔루션, 서진, RF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의 미국 쪽 매출 비중은 굉장히 17%로 한국보다는 높지 않지만 당연히 아직은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튼 한국 비중은 24%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다른 유럽 쪽이나 아메리카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미국 쪽 이노와리스의 미국 쪽 매출도 한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일본과 미국 쪽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두 나라에서의 매출 비중은 더 늘어나겠죠.
글로벌적으로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반절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글로벌적 파트너가 많습니다. 그래서 KMW는 당연히 미국 쪽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 다음 주에 바로 막 10% 20% 오르고 뭐 다음 달 12월 달에 뭐 2배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길게 보자는 그런 생각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에 이런 큰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그런다고 멘탈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아이폰과 일본 도쿄올림픽 이런 빅 이슈들을 좀 기다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도 저의 관점과 좀 비슷합니다. 하나금투에서 나온 레포트인데 이제부터 진짜 실력, 진짜 오를 종목이 얘기를 하는 거죠. 통신주 및 수출 비중이 높은 장비주들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하면서 KM, 솔리드, 다산, RF, 이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커버링을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자면은 3분기도 장비 업체들의 이익은 지속될 것이고 우수할 것이고 5G 관련주 최고 실적 달성을 전망을 하는데 단 종목을 재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쪽 매출만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어떤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플러스 미국 쪽을 중심으로 5G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과 일본 쪽으로는 KMW랑 솔리드를 얘기를 했고 RF랑 이노와일스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예상 실적에 대해서 보면은 2019년 3분기랑 4분기, 3분기랑 4분기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제 보면 재밌는 게 2020년 1분기는 실적이 좀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이유가 보통의 이제 장비 회사들은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랑 4분기에 보통 실적들이 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상반기에는 실적이 약간 공백이 생기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4분기 올해 4분기보다는 2020년 1분기 실적이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YOY 그러니까 2019년 1분기랑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매출은 더 늘어나겠죠. 분기별로 보면 2019년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한 3월달이나 4월달이 어떻게 보면은 분기별 실적의 단기적인 피크가 될 수가 있겠고 1분기, 2분기는 조금 떨어지지만 다시 2020년 3, 4분기는 높아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통신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이 통신주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제가 분석을 했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ARPU, 아프루라는 게 있는데 어떤 수익의 매출에 그 직결되는 그런 지표거든요. 이거를 제가 LTE의 역사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실제로 2011년에 LTE의 가입자 수와 SK텔레콤의 주가 변화를 직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 지금 모습과 약간 유사한 점도 있어서 이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앞으로 2020년에 통신주, 그러니까 SK텔레콤, LGU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죠. 통신 장비주들이 아니라 통신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이제 분석 영상을 다음 영상에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